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자금력은 있지만 경험이 없는 나이. 창업시장에서는 50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경험이 실패할 확률이 높고 또 모아둔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 그런 나이란 얘기죠. 창업이 쉽지 않은 50대에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인데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레이 크록의 자서전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도날드는 다 알겠지만 그쵸. 창업자인 레이 크록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레이 크록 어떤 인물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54년도에 52살의 나이에 그 맥도날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54년도니까 이 당시면 아마 50대 초반이면 거의 다 퇴직했을 나이, 은퇴했을 나이인데 네네. 이 당시에 창업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분이 뭐 대학까지 나온 사람도 아니고 고등학교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도 학교 공부는 관심이 없었고 장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사람이. 네. 또 사회에 나와서는 종이컵 세일즈, 그다음에 밀크쉐이크를 하는 믹서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네. 또 밤에는 그 피아노를 잘 쳤어요. 어머니가 피아노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피아노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세일즈 세계를 살다가 어느 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멀티 믹서기를 그 다량으로 주문했던 맥도날드 형제가 하는 햄버거 가게를 보고 햄버거에 매료가 돼서 그 맥도날드 형제가 이제 딕 맥도날드와 맥도날드거든요. 네. 이 형제에게 그 미국의 다른 지역의 사업권을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받아서 네. 오늘날의 맥도날드 그 제국을 일군 거죠. 제국을 네. 일고 이 맥도날드 형제는 팽을 당하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맥도날드란 브랜드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레이 크록이 다 가져왔죠. 네. 그 실제 맥도날드 가게를 만들었던 맥도날드 형제는 그 브랜드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햄버거 가게를 하니까 그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개팍한 면이 있거든요. 바로 길 건너편에 맥도날드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네. 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딕과 맥도날드 형제는 정말 근데 뭐 이 사람도 그 당시 돈으로는 한 둘이 합해서 25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받고 그 당시 맥도날드 이미. 이제 프랜차이즈를 넘겼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은 겁니다. 물론 계속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을 그렇죠. 텐데 이 두 형제는 사실은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햄버거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공장처럼 이런 효율적인 프로세스는 만들었지만 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그런 안목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이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떤 유통 소매 기업들 두고 제국이란 표현을 쓰는 회사들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맥도날드, 네. 그다음에 이케아, 네. 그다음 월마트. 이런 회사들 네. 한 제국이랑 왜냐하면 거의 뭐 종업원도 어마어마하게 고용을 하고 덩치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이 레이 크록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 가맹점들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 그러니까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건을 팔아갖고 돈을 벌잖아요. 가맹점들한테. 절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순이익은 그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연동이 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돈을 못 벌면 본사가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가맹점을 잘 되게 해야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을 두고 미국에서 자영업 백만장자를 가장 많이 만든 인물 이런 표현도 하고요. 또 네. 이 책은 이게 그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일본에 그다음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시오죠. 이 두의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레이 크록을 꼽고 자기 둘 다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그 좌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레이 크록을 네. 자기들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100개 넘는 나라에 진출해 있겠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기사도 봤더니
점포를 뭐 2027년도까지가 8,000개가 더 늘리겠다고 앞으로 8,000개를 더. 예, 중국에 특히 많이 늘리겠다 이런 네. 기사를 제가 보고 나왔었습니다. 참 맥도날드 하면 여러 상징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또 빅맥 지수 이런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경제학에서도.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일단 52세에 창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분이 1902년생이니까 예, 맞습니다. 1954년에 이제 창업을 한 건데 예.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좀 낮았을 훨씬 것 낮았죠. 같고 훨씬 낮았죠. 지금의 52세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들 것 같아요. 한 지금 느낌 한 70세 정도라고 보셔야 그렇죠. 돼요. 65세에서 70세 정도. 그러니 아주 늦게 창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 비즈니스 세계의 아이러니한 건데 똑똑한 발명가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비즈니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그거를 상업적으로 비즈니스화 시키는 사람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레이크록도 맥도날드 형제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에 좀 했었어요. 근데 네.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품질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몇몇 지역에 그냥 프랜차이즈 권한만 팔고 관리도 잘 안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레이크록은 그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네. 가져와서 그거를 미국 전역으로 키워냈던 거고 뭐 레이크록뿐만이 아니라 뭐 스티브 잡스도 대표적인 거죠. 스티브 잡스가 퍼스널 컴퓨터를 최초로의 컴퓨터 상업화시킨 사람이죠. 애플에. 그렇지만 그거는 뭐 그 잡스가 했다기보다는 잡스가 그런 걸 같이 알아보고 스티브 유지니악이 다 만드는 거고 동업자였던.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있었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스마트폰도 사실은 노키아가 지금은 그 스마트폰 안 만드는 회사가 됐죠. 그 회사가 이제 투지폰 시대에 네. 그 세계 1등 기업이었는데 먼저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다 갖다 조합을 해서 네. 만들어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발명하는 사람과 이것을 좀 더 그 가치를 창출시키는 혁신가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재미난 거는 그 맥도날드에서 히트친 세계적인 제품들은요. 네. 그 정작 레이크록이 만드는 상품이 없어요. 거의. 그래요? 예, 뭐 빅맥 네. 이것도 어떤 그 필라델피아의 피츠버그의 점주가 개발한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에그 맥모니 아침에 먹는 거 이것도 딴 사람이 점주가 개발한 거고. 그다음에 필레도피시 여기는 어떤 캐톨릭 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만들었던 거를 근데 레이크록 장점을 알아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레이크록이 만들었던 그 햄버거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 파인애플을 넣은 훌라버거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아,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낸 거. 건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를 잘 이해를 하고 그걸 비즈니스 네, 감각을 볼 수 네. 있는 눈이 사실은 본인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뭐죠? 그 멀티 믹서? 예, 예. 그 쉐이크,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얼음이랑 우유 같은 거 막 해가지고요. 만드는 네. 거. 그거를 이제 판매하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 그 특성을 좀 이해하고 판매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능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이 사람이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감각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 세일즈를 잘하시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걸 어떤 동물적 감각 같은 게 있거든요. 잘하시는 분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시대적 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드라이브인 식당, 네. 차를 끌고 가서 음식을 받는 식당인데 그 맥과 딕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었던 캘리포니아 만들었던 식당도 드라이브인 식당이에요. 네. 근데 그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햄버거 패티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 기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든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문을 본인이 가서 직접 하고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것도 사실은 맥도날드 형제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아, 그 전에는 이제 종업원이 와서 네, 주문을 다 그걸 받아가고. 그러니까 드라이브인 식당에서 보통 우리 옛날 그 미국 영화 보면 그 예쁜 여성이 그 앞치마 두르고 롤러 스케이트 타고 와서 주문 받는 거 있죠. 네, 메모지에서 예, 적어가고. 그게 이때 시절입니다. 네, 네. 네, 그때에서 이제 이 맥도날드 레이크록을 소재로 만든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실존한 창시자. 네. 창업자인데 저희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롤러 스케이트 타고 주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걸 바꾼 거죠. 다 바꾼 거죠. 그런 네. 거를 딱 알아보고 그대로 이제 전국에 그걸 복제해서 네. 전국에 확산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요. 참 표준화라든가 대량 생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자서전 보면 그 쭉 관통하는 어떤 삶의 신조라 그럴까요? 예.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서전에.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레이크록이 이제 막 거절 엄청 당해요. 세일즈를 하니까 가게 가서 팔면 또 거절을 당하니까 모텔방에 혼자 외롭게 와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거기에 이제 어떤 성공학
그 LP판이죠 옛날에 LP판을 네. 틀어놓고 그 말을 따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파운더 영화 마지막 장면에도 나오고 책에서도 그 아마 그 레이 크록의 그 철학을 가장 관통하는 말인데 그걸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지다. 투지. 밀고 나가라. 세상에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으로는 안 된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 천재성도 소용없다. 이름값을 못하는 천재가 수두룩하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고학력의 낙오자로 가득하다. 전능의 힘을 가진 것은 끈기와 투지뿐이다. 와닿네요. 예. 의지를 넘어서 끈기와 투지가 필요하다. 본인이 이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 성공을 거뒀고 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정말 들려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레이 크록이 또 이 당뇨병에 관절염에 또 그 담낭도 제거 수술했었고 네. 갑상선 수술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창업했던 나이대가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 52세 이미. 예. 그리고 네. 이제 멀티미스 사업할 때 빚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만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휠체어를 타고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여전히 투지를 갖고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자체. 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일을 하신 분인데 예. 82세에 운명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선 사업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미국에서 아마 당뇨병이랑 관절염, 저 여동생도 당뇨병으로 죽고 본인도 당뇨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재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부인도 당뇨로 죽었고 딸도 당뇨로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뭐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 시기에 미국 당뇨에 관련된 거에 최대 기부자 중에 하나였었죠. 당뇨병에 대한. 그리고 그런 뭐 어린이 병원이라든가 자연사 박물관에서 말년에는 자선 사업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 책에 정말 재미나게 나오는 게 보통 자선 사업에서 제일 많이 기부하는 곳이 대학이잖아요. 대학이죠. 네. 네, 레이 크록은 정반대입니다. 대학에는 절대 기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대요? 예, 이 사람은 뭐냐면 직업학교를 세우지 않는 한 아. 대학에는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또 이 사람의 2대 이제 그 맥도날드의 최고 경영자인데 프레드 터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매장에서부터 패티부터 걷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세일즈맨이었고 거기서부터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직업적 경험 자체를 굉장히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교양 과목,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양 과목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밥벌이하는 일은 전혀 배우려 들지 않는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득하다. 대학 졸업자는 너무 많고 이 문장이 정말 재밌습니다. 대학 졸업자는 너무 많고 정육점 주인은 너무 적다. 네. 네. 자, 그래요. 오늘 수능 점수를 받아든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뭐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속상한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이 레이 크록 자서전 소개받으면서 생각할 만한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가장 청취자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끝으로. 예. 이 사람이 그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모하게 하면 안 되지만 필요할 때가 되면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 네. 여러분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목표를 향해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어야 된다. 합당한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은 도전의 일부이자 삶의 즐거움이다. 네. 그걸 피하지 마라.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 맥도날드의 창업자예요. 레이 크록이 직접 쓴 사업을 한다는 것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